1년, 1년, 1년이야, 1년. 짧지 않은 시간이야.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그래, 제법 긴 시간이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린 사랑한 거야. 믿겨져?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 시작된 그 사랑이 벌써 1년이 되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내 사랑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될 거란 뜻이야. 이해가 돼?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끝없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아직도 믿기 힘들어? 내가 보여줬잖아.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다시 증명해볼까?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가 원하면 얼마든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번 증명할 수 있다고.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들 쳐다보는 줄 알아? 내 휴대폰, 자, 내 휴대폰 한번 봐. 여자 번호가 하나라도 저장되어 있나? 봐봐. 보라니까. 봐. 아무것도 없지?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네 번호를 제외한 모든 걸 다 지워버릴게. 그래. 그게 좋겠다. 너와 나만 이어주는 오직 내 사랑을 위한 도구로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직장? 그래, 뭐 일 따위. 사랑 앞에선 별거 아니지. 그만둘게. 일 같은 거 다 때려치우고 우리 그냥 저기 시골로 가서 살까? 어때?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린 함께 하는 거야. 친구? 가족? 전부 버리면 되지. 다른 모든 걸 합쳐도 너만큼 소중하진 않으니까. 모든 순간순간 꼭 붙어 있는 거야. 생각해봐. 너무 행복하지 않아? 절로 웃음이 난다. 기분이 막 좋아져. 난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왜 그래? 이래도 부족해? 내가 아주 잠깐이라도 너에게서 눈을 뗄까봐 겁나서? 잠시만. 그럼 이렇게 하자. 내 눈 하나를 너에게 줄게. 지금 당장 내 눈을 뽑아서 너에게 박아줄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난 널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어때? 괜찮지? 너도 내 눈이 이쁘다고 했잖아. 눈을 뽑아서 약품을 가득 채운 병에다 담아. 그 다음 조금 아프겠지만 너의 그 한쪽 눈을 내 눈으로 바꿔 끼는 거야.
마음에 들지. 그래, 분명 넌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계속 들어봐. 그것도 부족하면 다리도 바꿀까? 어디 도망 못 가게 내 다리를 잘라내버리는 거야. 너 없이는 절대로 못 살도록 하는 거지. 한쪽이 부족하면 두 쪽 다 잘라낼게. 두 쪽 다는 조금 그런가? 아니야, 잘라내지 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가 원하면 나 못할 거 없어. 그래, 전부 다 하자. 널 위해 눈을 선물하고 내 두 다리 전부 버릴게. 이제 믿겠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야. 절대로 널 미워하지 않아. 네 사랑 방식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우리의 사랑을 욕하겠어? 원래 사랑이란 다 그런 거야. 사랑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광기가 되고 그 광기가 결국 다시 사랑으로 끝맺는 거야. 네 방식이 조금 과격할 수 있어도 다 나에 대한 진심이잖아. 누구보다 순수하고. 그래,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 네가 내 사랑을 의심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앞으로 평생을 널 사랑하면서 살게. 두 번 다시 널 외롭게 하지 않을게. 헤어지잔 말 따윈 절대 꺼내지도 않을게. 불안하면 이 혓바닥도 너 가져. 그러니까 제발 살려줘. 알잖아. 나 너 사랑한다니까. 진짜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과거의 전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죽어라 공부한 끝에 의사가 된 후에도 뒤늦게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님을 깨닫고 가운을 벗어 던졌을 때에도 별다른 감정은 없었죠. 어두운 곳에 발을 들여 제 외과 의식으로 통나무를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전 그냥 하나의 흙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술가로 새롭게 태어났죠.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배웠고 인간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제 예술이 대중적이지는 못하죠. 그건 역시 잘 알고 있어요. 기괴함을 넘어서서 반인륜적 행위라는 평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품에 대한 비평과 해석은 관객들의 권리이고 모든 의견을 수용하는 게 예술가의 도리니까요. 물론 제 작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행위는 수용범위 바뀝니다. 그런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심지어는 저 자신에게조차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전 그저 제 작품을 관객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 역시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작품 그 자체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전 제 작품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곁들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디테일한 해석을 섞어가며 감상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필멸의 존재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덧없이 가여운 존재. 아등바등 살던 그들에게 마땅히 찾아와야 할 죽음이 당도하면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 나무 토막이 되어 바스라질 운명이죠. 그 한시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전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들은 제 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일시적이고 비루한 삶은 영원하고 찬란한 작품으로 변해가는 거죠. 어때요? 조금은 흥미가 생겼을까요? 만약 흥미가 안 생기셨더라도 곧 생기실 게 분명합니다. 직접 제 작품을 감상하신다면 말이죠. 그럼 곧바로 첫 번째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에 가면처럼 들려있는 아름다운 얼굴이 잘 보이시겠죠? 하지만 그녀의 찬란한 얼굴 가죽 아래엔 권태와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가죽이 벗겨진 얼굴에 서린 고통스러운 표정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때요? 뭔가 느껴지십니까? 개인적으로 매우 애정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시체를 보는 순간 전 이토록 멋진 작품이 나올 것이란 걸 확신했어요. 보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 그녀의 다른 곳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 가죽만 슬쩍 오려내서 손에 들렸을 뿐이죠. 제 작품 중 유일하게 생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작품이에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황홀한 곡선들은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음 작품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제가 가장 공들인 작품이죠. 수많은 얼굴들이 벽에 붙어서 서로 다른 표정을 지은 채 한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네, 바로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죠. 이 작품 안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어요. 웃고, 화내고, 울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워하고. 당신은 어떤 얼굴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이 얼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감상하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얼굴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표정 역시 그것과 같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반대로 그 얼굴이 당신과 똑같은 표정을 지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그래, 이게 좋겠네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전 조금 달라요.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것. 이 둘은 생전에 실제로 연인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랑을 했을 그들은 제 손에 의해 그야말로 처절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죠. 몸으로 입을 맞추듯 마주보며 끌어안은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말의 틈마저 용납하지 않았죠. 둘은 저 작은 유리 상자에 전부 들어갈 정도로 딱 붙은 채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랑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여담이지만 프레스로 정교히 작업해서 정육면체로 빚어내기 전 저 둘의 시체는 정말로 사랑을 나누듯 꼭 끌어안은 채 입을 맞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어떻습니까? 제 작품들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죠? 전 관객들의 감정과 표정, 그리고 몸짓 하나하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게 영감을 주니까요. 아시겠지만 제 작품의 특성상 관객들은 모두 저마다 극단적인 감정을 내비치는데 그 모습은 정말이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도 황홀하니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 제가 추구하는 예술이에요. 저의 노고와 저의 영감과 저의 고통과 저의 땀, 피, 고심하며 노력한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작품으로 산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작품을 본 관객들이 제게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그러니까 죽은 이들의 몸뚱이로 만든 이 예술 작품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명을 질러요. 욕설을 퍼붓고 화를 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소리를 질러요. 쓰러지고 외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에게 기도하거나 신을 저주하거나 울렁이고 흔들리고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바스러지고. 아시겠어요? 저희 예술은 작품에서 끝나지 않아요. 시체들로 만들어진 제 작품들을 본 그들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과 생생한 현장,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 네,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어때요? 당신은 뭘 느꼈죠? 제발 상세한 감정을 저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의 대답에 따라 다음 작품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물론 특별히 재료는 당신을 직접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말해줄래요? 죽음을 목전에 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그녀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고요? 글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숨기거나 감추려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하긴 제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다잡을 겸 처음부터 천천히 그냥 이야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대신
제가 조금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도 믿어주세요. 전부 사실이니까. 그녀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름답고 애틋한 이야기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녀가 운명이라 여긴 적도 있었죠.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할 거라고 믿은 적도 있었고, 또 우리 둘의 미래는 항상 밝을 거라 생각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연애 초기에는 한없이 좋았어요. 조금 안 맞는 부분 정도야 둘이 충분히 맞춰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동거를 시작하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식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자는 습관까지, 잠자는 습관이나 환경까지 달랐으니까요. 사랑이란 이름 하나로 맞춰가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랑스러운 그녀는 사라지고 껄끄러운 동거인만 여기 남았어요.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쯤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이가 어긋나 있었죠. 그녀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한 가지 헤어질 만한 단 하나의 일만 생긴다면 그 즉시 우린 갈라설 거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갈 게 분명했어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전 그 한 가지 일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우릴 갈라서게 할 만한 일이 생겼지만 그건 제가 생각하던 이별은 아니었어요. 상상도 못했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거하게 한잔하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늦게 들어가면 와이프들이 막 바가지 긁는 거요. 왜 이렇게 늦었냐?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냐? 이상한 데 간 거 아니냐? 누구랑 마셨냐? 보통은 그냥 듣기 싫어서 그대로 침대에 들어가 잠든 척하고 말 텐데 그날은 정말 마음속에서 화가 들끓는 거예요. 진짜 순간적으로 이성이 날아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가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요. 조심스레 다가가서 살펴봤더니 심장이 뛰질 않았어요. 맞아요. 순간 욱해서 제가 그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슬픔? 죄책감? 두려움? 당연히 슬프기도 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죄책감도 있었고 무서운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젠 그녀가 없구나. 드디어 난 자유구나. 더 이상 입에도 안 맞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잠잘 땐 넓은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잔소리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죄송해요. 너무 쓰레기 같았죠. 그것도 이해해요. 저 역시 제가 참 한심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시체를 치울 엄두도 못 내고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 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술기운 반, 패닉 반으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놔버렸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눈앞에 그녀의 시체가 없어요. 내가 꿈을 꾼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전에 그녀가 방문을 열고 제게 걸어왔어요. 어제 분명히 죽은 걸 확인했는데 멀쩡히 일어나서 그대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두 눈을 하고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녀가 되살아났다고 이야기하긴 조금 어려웠어요. 그녀의 눈은 죽은 시체처럼 빛이 꺼져 있었고 얼굴엔 핏기가 가셔서 창백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냥 죽은 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겉모습 이외엔 살아있을 때랑 아주 똑같았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내게 말을 걸어왔고 청소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요리까지 했어요. 아니, 완전히 똑같진 않았다. 이전처럼 저에게 잔소리는 하지 않았고 준비하는 요리는 전부 제가 좋아하는 거였죠. 제게 하는 말은 전부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전부 비슷했어요. 잘 때 뒤척이며 제 잠을 깨우거나 이불을 빼앗아가지도 않았고 시도 때도 없이 내던 짜증도 사라졌어요. 그저 생글생글 웃으며 내게 간식을 만들어주거나 다정하게 얼굴을 쓰다듬어 줄 뿐. 별 다른 건 없었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애정이 잔뜩 느껴지는 손길. 얼마 만에 느껴보는 애정인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생전 날 힘들게 했던 그녀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완벽한 여자가 되었다. 이상한 이야기죠? 사실 저도 믿기질 않아요. 근데 분명 이건 현실이에요. 그때부턴 정말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예뻐 보이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갈 것 같진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녀의 육체는 죽어 있었으니까요. 네. 곧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모습은 점점 기괴해졌죠. 게다가 썩은 냄새가 풍겨오기도 했고 구할 수 있는 방부제란 방부제는 모조리 구해다가 써봤지만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녀의 몸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그녀 목소리도 그녀 움직임도 힘을 잃어갔죠. 그때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드디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내게 딱 맞는 여자가 되었는데 이제 진짜로 헤어져야 되는구나. 웃긴 게 그걸 실감하는 순간 진짜 슬픔이 찾아왔어요. 눈물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오열할 수밖에 없는 슬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었죠. 뭔가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녀를 제 곁에 붙잡아둘 방법.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사실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녀의 몸이 망가진다면
새 몸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쁘고 아주 싱싱한 여자의 몸. 그녀는 소라게가 껍질을 옮겨가듯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그녀가 더욱더 완벽해지는 거죠. 뭐 조금 걱정했지만 결국 제 생각은 맞았어요. 납치해온 여자의 목을 그대로 졸라 죽여버리고 얼마 안가 그 여자의 시체가 일어났어요. 아니, 이제는 그녀라고 해야겠네요. 썩어가는 몸을 버린 그녀의 모습은 조금 바뀌었을 뿐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그 순간 확신할 수 있었죠. 예전부터 꿈꿔왔던 삶. 그녀가 그걸 완성시켜 주었다는 걸요.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로는 다 설명 못할 정도예요. 내 사랑, 내 운명, 내 행복. 어쩌면 살아있었을 때의 그녀는 이리도 완벽한 여자가 되기 위한 고치였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죽음으로써 그 고치를 깨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죠. 이제 남은 일은 넓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왜 그래요? 이상하게 들려요? 대답해봐요. 제가 미친 사람 같아요? 정신병자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제 말은 전부 사실이니까요. 그녀는 지금 더 완벽한 여자가 되었어요. 그냥 4번 정도? 모습을 바꾼 것뿐이에요. 혹시 이해를 못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고. 죽은 게 아니라 그녀는 살아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죽긴 죽었는데 제 말은요. 제 말 좀 들어보시라고요. 내 말 들어봐. 이해 못해?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 좀 들어! 니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 같은 새끼들. 내 여자 어딨어? 내 완벽한 여자 어딨냐고. 너네가 데려갔지. 그 여자가 너무 완벽하니까 너네가 가지려고. 지금 날 이렇게 가둬둔 거지. 신은 내게 흰 저주를 내렸다. 앞전까지의 영광은 이날을 위한 미끼에 불과한 것 마냥 내가 마주한 현실은 지독했다.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이토록 원망스러운 적은 없었다. 살아있던 그 자체가 죽어버리고 싶은 이유가 될 줄이야. 시리다. 관절이 그대로 얼어버린 느낌. 하지만 난 살아있다. 아리다. 얼어버린 입술이, 눈이, 발가락이
이 몸의 말초적인 부분은 모두 반쯤 죽어있다. 하지만 난 살아있다. 치명적인 고독은 모든 천조각을 뚫고 들어온 바람을 우선 심장부터 노리게 만들었다. 더 날 몰아세운다. 이미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날 벼랑의 끝으로 향하게 한다. 정신 차려. 딱지 앉은 입술이 터지자 잠겨가던 의식이 강제로 깨어올랐다. 피가 얼어 서걱거리는 뺨을 둔한 혓바닥으로 핥아내었다. 가자. 같이 갈 동료 따위는 없었다. 그건 내 스스로 당부하는 말이었다. 가자는 말은 곧 여기서 죽을 순 없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신호탄으로 삼아 몇 분씩이나 지체했던 발걸음을 나는 옮기기 시작했다. 수직으로 치솟은 빙벽, 그 벽에 매달린 채로 한 발, 한 발, 얼음 조각을 내며 해발 6,000m가 넘는 설산의 흔적을 남기며 봉우리란 봉우리는 모두 정복하며 여기까지 온 내게 8,000m가 넘는 봉우리마저 먼저 정복하고 온 내게 고작 6,000 남짓한 이 봉우리가 준 시련은 예상 밖이었다. 이 산만 온전히 내 경력에 들어온다면 등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텐데, 그러기에 저번 등반으로부터 조금 서두른 감이 있었지만 난 내 실력을 믿었던 건데. 산을 오르기 3일 전 나와 회의하던 세르파는 합의 없이 동행을 취소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신들의 봉우리라고. 도대체 뭐가 신이야? 그런 게 어딨어. 시발, 신들의 봉우리? 웃기지 마. 난 지금 정상까지 불과 수백 미터도 남지 않았단 말이야. 죽으려면 진작 죽었어야 했어. 무산소 등정이 쉽지 않다는 것쯤은 이만한 산을 타는 사람들이라면 뻔히 다 아는 일이니까. 의식이 잠깐만. 머리가 띵해. 정신 차려. 정신 차리자. 가자. 그래, 가자. 몇백 미터 남지 않았으니까. 몸이 둔해졌다. 동시에 편해졌다. 위험한 상태라고 정신이 말하고 있지만 긴장이 풀린 육체는 침대방에 누워버린 듯 퍼져버렸다. 따뜻하다. 여기서 좀 쉴까? 저기 벽난로 가까이 가볼까? 뭐? 등산? 나 등산 중이었나? 알아. 안다고. 그냥 저기 가서 손만 조금 녹인 다음 그 다음 갈게. 이렇게 따뜻하잖아. 가까이 좀 가보자. 떨어진다. 떨어진다. 바스삭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서진 얼음 조각들이 아득히 먼 곳으로 떨어졌다. 절벽을 긁으며 내려온 손바닥이 갈려 엉망진창이었다. 발목은 한번 꺾인 탓에
욱신거렸다. 그토록 엉망이 된 채 구명줄에 목숨을 부지하며 나는 흔들거렸다. 영화의 눈보라 속에서 거미줄에 걸려 이미 고치가 되어버린 작은 벌레처럼 흰 눈과 검은 바위만이 가득한 세상. 힘겹게 고글을 벗는 순간 절벽을 한 움큼 뒤엎어버린 붉은색 피가 시야를 자극했다. 미묘한 황홀함까지 느껴졌다. 삶의 증거이자 생존의 표식. 두려움이 달아났다. 포기할 수 없었다. 한 발자국을 딛는 건 어렵지만 100발자국은 건너왔다. 한 발자국을 딛는 건 어렵지만 1000발자국을 건너왔다. 한 발자국을 딛는 건 어렵지만 10,000발자국은 건너왔다. 지독한 추위와 혼자라는 고독, 희박한 산소, 부서진 몸뚱아리, 그 모든 악조건을 감싸 안고 심장이 뛰듯 눈을 깜빡이듯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아주 당연한 일처럼 버텨내며 마침내 정상까지 100m를 남기고 있었다. 저건 뭐지? 허상을 보는 걸까? 벽난로를 봤던 순간처럼 헛개비인 건가? 로슨? 허버튼 로슨, 나보다 앞서 전 봉우리를 지배하려 했던 자. 전설이 된 산악인. 사람들은 그의 행방불명을 가리켜 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였다니. 당신 여기 있었어요? 이토록 외롭고 괴로운 모습으로 여기까지였습니까? 눈과 입을 괴롭게 비튼 채 얼어붙은 모습에 죽기 전까지 얼마나 그가 괴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정상 도착 50m 전, 이곳에서 차마 죽지 않으려 했을 그의 마지막 5분. 그 처절했던 모습. 미안합니다. 먼저 가볼게요. 당신이 이루지 못한 이 봉우리의 정상, 내가 대신 이뤄드리겠습니다. 절벽의 경사는 제법 완만해져 로슨경 역시 바닥에 누워 있었다. 흰 탁자 위에 꽃다발이 올려져 있는 모습처럼 그는 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실종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존재해 왔을 것이다. 올라가야 해. 두 사람의 꿈을 짊어지고 있다. 어깨는 더 무거워졌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다. 경사가 심하진 않았지만 한 발자국을 내딛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자칫 중심을 놓았다간 미끄러질 테고 그 경우 중간에 멈추지 못하면 곧장 다시 수직 경사가 시작되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최후를 맞이할 테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건 울부짖음을 닮은 눈바람이었다. 쉴 틈 없이 칼날처럼 얼굴을 베어댔다. 한 발자국을 딛는 건 어렵지만 그렇게 디딘 겨우 단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딛는 건 어렵지만 한 발자국을, 그런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돌아가고 싶단 마음이 내딛게 한 발자국. 따뜻한 숲을 생각하며 한 발자국. 이번 산행만 끝나면 남쪽의 해변으로 가자. 그러면서 한 발자국. 어머니. 한 발자국. 조금만. 서 있기가 힘들다. 버티는 게 고작이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발이 거세게 앞을 가린다. 팔다리를 땅에 붙인 채 한쪽 손으로만 장애물을 가늠하며 더듬. 온기. 아주 오랫동안 내 자신으로부터밖에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다. 심지어 내 체온도 느껴본 지가 오래였는데 누가 여기 또 있단 말인가? 로슨 경.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내 앞에 서 있는 그는 분명 로슨이다. 아, 환영이구나. 이곳은 장비 없이 단 10분도 생존하기 힘든 시련의 벽이다. 저런 모습으로 더군다나 수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건가?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다 오를 거예요.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어요. 나의 외침과는 상관없이 로슨경은 등반을 시작했다. 아, 그렇구나. 그는 지금 이 산을 정복하려 하고 있구나. 나보다도 수십 년 전 정상의 근처까지 도달했던 그가 내게 선수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저러는 거겠지. 나보다 먼저 도착하려고. 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 역시도 양보하고 싶지 않네요. 그의 한 발자국에 난 두 발자국을 따라간다. 나의 한 발자국에 앞서 그가 두 발자국으로 올라갔다. 그런 그를 내가 앞지르고 그가 나를 앞서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듯 때로는 의지하듯. 30m. 흙과 백. 20m. 죽은 자와 산자. 10m. 평화. 난 드러누웠다. 하늘, 육지에서 이곳을 바라본다면 분명 하늘이라고 하겠지. 이제 됐어. 가까스로 고개를 돌리니 로슨경이 서글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쌍한 사람. 지난 외로움과 추위, 누구보다 공감하는 나이기 때문에 더욱 그의 표정이 안타까웠다. 내가 당신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할게. 그런 그가 어딘가를 가리켰다. 내게 손짓을 했다. 무엇을 보란 말인가? 허상이야. 그는 허상이라고. 벽난로의 따뜻함처럼 내가 겪고 있는 그의 모습은 전부 환상이야. 가지마. 가지 말자. 거긴 또 절벽이 있을 거야. 절벽일 거야. 그런데도 내 몸은 움직였다. 로슨경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되듯이 그의 손짓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아찔하다. 그가 가리키는 저 끝엔 내가 누워 있었다. 바라본 발 밑에는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그가 누워있듯이 나도 저곳에 누워있었다. 바람은 어느샌가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순백을 다투던 시간이 무색하듯 세상은 평온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신들의 봉우리. 우리가 이 봉우리에 오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설명이 안 되죠. 설명할 수 있다고 쳐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뭔가 단순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우니까요. 사랑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니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진 못할 거예요. 다만 이왕 듣는 김에 끝까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녀를 처음 본 건 3년쯤 됐어요. 그때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죠. 그녀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갈망? 그래, 갈망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녀를 가지고 싶다 라는 단순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내 것으로, 아니다, 그녀는 내 것이어야 한다, 그런 느낌이었죠. 그녀를 보고 있지 않는 시간 동안 저는 지독한 갈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갈증이요. 그녀의 모습, 그녀의 사진, 그녀의 목소리, 향기, 물건, 머리칼. 심지어 그녀가 앉았던 의자에 남은 따뜻한 온기. 오로지 이런 것들만이 제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것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그런 갈증이었어요. 그래요. 그녀는 저에게 있어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큰 존재인 겁니다. 재미있는 건 그녀가 절 미워한다고 해서 마음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커져만 갔죠. 전 그녀에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전 그저 그녀를 가지고 싶었던 거였어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손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치면 오히려 열정적으로 손을 휘저어 금붕어를 움켜쥐고야 마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녀가 도망칠수록 저의 집착은 강해졌던 겁니다. 그녀가 절 미워하는 건 그리 견디기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서 도망치려는 것도 그리 마음 아픈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단 하나 견디기 힘든 게 있었어요. 그녀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거 하나만큼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습니다. 뭐랄까요?
뭐 이것도 일종의 질투겠죠? 하지만 훨씬 더 강렬했어요. 그녀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볼 때면 마치 제 눈앞에서 평생을 함께한 반려동물이 요리가 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는 듯한 그런 끔찍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 곁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했죠. 그녀의 애인, 이성 친구는 물론이고 동창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역시 가장 효과 좋은 건 그들에게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죽은 동물들을 택배로 보내는 게 가장 쉽고 빨랐습니다. 길고양이나 비둘기가 가장 구하기 쉬웠지만 가끔은 진짜 그들의 애완동물을 사용했어요. 힘들고 번거로운 일들이었지만 그녀 곁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걸 보면 엄청난 보람을 느꼈죠. 결국 그녀의 부모에게서 그녀를 떨어뜨려 놓는 건 실패했지만 그 정도야 뭐. 제가 그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는 애당초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랜 시간 숨바꼭질 끝에 경찰들은 모두 따돌리고 그녀를 제 은신처로 데려왔을 때 그녀에게 애원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은 게 그런 이유였어요. 의자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전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가 내 앞에 있는 이 순간이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할 건 분명했죠. 길어야 며칠, 아니 어쩌면 고작 몇 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경찰들이 뛰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경찰에게 붙잡히는 것보다 그녀를 빼앗긴다는 게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죽으면 죽었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죠.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저의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그 상황에서 전 결국 모든 결정을 내리고 만 겁니다. 그녀의 머리칼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피부와 그 안에 흐르는 피, 작은 뼈 한 조각까지 그녀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걸 다 제가 가지기로 했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80% 정도만? 딱 그 정도만 성공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그녀의 전부를 온전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제가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역시 무슨 짓을 해서든 다 먹었어야 했는데.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네요. 마침 제가 배가 고프거든요. 의자에 결박된 채 열심히 이야기하던 남자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건너편에 앉은 형사를 바라보았다. 어려울까요? 이죽거리는 그의 말에 형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는 입안의 상처를 혀로 몇 번 쓸어보고는 그대로 말을 이었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형사님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형사의 침묵에 남자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마저 이야기할게요. 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전 완벽하게 그녀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평생 감옥에 썩어도 상관없어요. 단 하나 아쉬운 건 그녀를 전부 다 먹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긴다는 것뿐입니다. 형사는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느긋하게 말했다. 감옥에 쳐넣건 얼굴에 발길질을 하건 아니면 사형대에 올리건 마음대로 하세요. 말했듯이 무슨 짓을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제 몸 안에 있고 그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제 거란 말입니다. 남자의 조롱에도 형사는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 그저 무서운 얼굴로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대로 입을 열었다. 남은 부분은 몇 차례에 묻는다고 치더라도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몇 시간째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경찰서답게 국밥이라도 시켜주든가. 다짜고짜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도 그렇고 눈뜨기도 전에 이렇게 꽁꽁 묶어놓으신 것도 그렇고 그냥 생으로 굶기기까지. 아무리 형사님 따님이라지만 형사시면서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형사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틀렸어. 우선 여긴 경찰서가 아니야. 우리 집 지하실이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네가 한 말 중에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고개를 갸웃거리는 남자를 보며 형사는 아래에 있던 공구상자를 테이블 위로 올렸다. 나도 네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씹어먹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거든. 남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비춰질 때 형사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장담하는데 네놈 무덤엔 아무것도 묻히지 않을 거야.